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주인공 치히로는 미야자키의 친구이자 프로듀서였던 오쿠다 세이지의 딸 치아키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영화의 초기 제목 또한 치히로가 아닌 치아키로 장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본명이 들어간 영화의 제목은 교육상 좋지 않다라는 명목으로 인해 치히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매년 여름 신슈에 있는 자신의 산장에서 지브리 관계자의 딸들을 모아 합숙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미야자키는 산장에서 소녀들이 보고 있던 순정 만화를 보고는 소녀들을 위한 만화가 이런 연애물밖에 없다니 나는 불만을 품으며 10살짜리 소녀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획하게 된 영화가 바로 안개 너머 신기한 마을을 바탕으로 만든 고차가차 거리의 리나라는 영화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차가차 거리의 리나는 기획 단계에서 캔슬이 되었고, 그 후 3개월 뒤 미야자키는 20살 소녀와 60세 할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굴뚝화가 린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게 되는데, 당시 이 영화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었던 스즈키 토시오는 그해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라는 영화를 보고는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과연 이 영화처럼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이후 미야자키에게 찾아가서는 감독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맨스 말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게 어때요? 라며 미야자키를 설득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스즈키의 설득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미야자키. 그는 스즈키의 말이 끝나자마자 벽에 걸려있던 굴뚝화가린의 이미지 보드를 전부 떼어내고는 그 자리에서 그럼 치와키와 같은 10대 소녀들을 위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제안으로 탄생하게 된 영화가 바로 판타지 극장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미야자키 감독은 영화를 제작할 때 시나리오 없이 즉흥적으로 스토리를 구상하기 때문에 감독인 자신조차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또한 40분 정도의 분량이 그려진 시점에서 영화의 후반을 구상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구상된 기획안은 치히로가 유바바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배후에 있던 제리바까지 무찌르며 인간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었지만, 이 스토리는 무려 3시간이라는 런닝타임으로 인해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미야자키는 스토리를 수정하다가 우연히 40분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보고는 즉석에서 설정을 부여하여 메인 캐릭터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치히로의 스토커 역할을 맡은 가오나 씨였다고. 가오나 씨의 이름은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미야자키는 가오나 씨가 얼굴이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오나 씨로 장명하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가오나 씨의 초기 설정은 온몸에 별 문양을 두른 신성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세네 스토커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의 몸통은 무채색으로 변경되었다. 치히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친구에게 받은 꽃의 종류는 스위트피라는 꽃으로, 이 꽃은 추억, 나를 기억해주세요 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작중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아저씨의 이름은 오기노 아키오. 실제 치히로의 모델인 치아키의 아버지 오쿠다 세이지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이 아줌마의 이름은 오기노 유코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여성 스태프를 모델로 그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당시 미야자키가 애용하던 아우디 1세대 A4 카트로를 모델로 그렸다고 하며, 차에서 들리는 효과음 또한 A4 카트로에서 들리는 소리를 직접 녹음하였다고. 이처럼 미야자키는 영화 속의 모델들을 대부분 자신의 3km 내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경 또한 지브리 스튜디오 인근에 있는 상가 혹은 근처에 있는 에도도쿄 다테모노엔을 모델로 그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터널에서 등장하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포털 다이얼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치히로가 들어오게 된 마을의 간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을 판매하는 가게, 입술을 판매하는 가게, 인육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잠깐, 그렇다면 세네 부모가 먹은 음식들은?
다행히도 세네 부모가 먹은 이 음식은 새끼양의 위장이라고 하며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음식들은 신들의 세계에 잘못 들어오게 된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오기노 유코의 성우를 맡은 사와구치 야스코는 이 장면을 녹음할 당시 자신의 손가락을 씹으며 연기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미야자키는 좀 더 리얼함을 원했기 때문에 사와구치는 결국 진짜 KFC 치킨을 먹으면서 녹음하게 되었다고. 결국 음식을 먹고 함정에 빠진 세네 부모는 자식조차 못 알아보는 돼지로 변모하였는데, 이 장면은 미야자키가 말하길 탐욕으로 인해 변해가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돼지로 반영하여 그려놓은 것이라고 하며, 혼자 남겨진 치히로의 모습은 부모가 없어도 잘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홀로 남겨두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각각 관동 지방의 민간에서 신봉하는 양자미 신 오시라 사마, 소리코를 할 때 사용하는 조맨을 쓰고 있는 카스가 사마, 나마하게를 모티브로 한 오나마 사마, 당의 신 오쿠사레 사마, 무스비 사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 무스비 사마의 이름은 독자들의 공모를 통해서 장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하쿠의 본명인 니기 하야미 코아쿠누 씨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니기 하야이에서 유바바의 이름은 온천의 할머니, 치히로의 이름은 말 그대로 셀이 자신을 찾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히로의 외모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한 외모로 그려졌으며, 남자 주인공인 하쿠의 외모는 치히로가 평범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하쿠조차 평범하게 그린다면 영화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결국 미소년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백면의 미소년으로 그려진 하쿠의 외관 나이는 12세, 당시 하쿠의 성우를 맡은 이리노 미우의 나이는 13세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리노 미우는 자신도 하쿠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단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날기는커녕 다리가 골절되었다고. 유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온천장은 마스야마시에 있는 도고 온천을 메인으로 그려졌으며, 상가 일각의 우뚝 솟은 모습은 에도 도쿄 건축정원에 있는 고다카라 유 온천에서 가마 하라범의 작업장은 다케이 산세의 내부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보일러실에 근무하고 있는 가마 하라범은 6개의 팔과 2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그는 팔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여담으로 가마 하라범이 린에게 준 이 도마뱀 구이는 이 세계에서 비아그라보다 더 효과가 있는 정력제라고. 정력제 아니 도마뱀 구이를 단번에 먹어버리는 린의 외관 나이는 14세이며 그녀의 초기 설정은 사실 인간이 아닌 여우요괴였다고 한다. 여우요괴였던 린과 가마 하라범, 하쿠를 제외한 온천장의 직원들은 남자는 개구리 요괴, 여자는 민달팽이 요괴로 그려졌는데, 이들이 개구리와 민달팽이로 그려진 이유는 미야자키가 말하길 풍속 산업이 되어버린 일본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며, 온천장의 최고 경영자 유바바의 모습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인 스즈키 토시오를 모델로 그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유바바의 집무실은 로쿠 메이칸과 메구로 가조인을 참고하여 서양풍으로 디자인하였다고. 유바바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노동 협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유바바는 어쩔 수 없이 치히로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었다고 하며, 센과 유바바의 계약 장면 또한 초기 설정에는 노동 협약으로 그려질 예정이었다고. 그러나 영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시시한 맹세를 하게 해버렸어. 나는 대사로 변경되었다. 여담으로 치히로가 서명하는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서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그녀가 가마 하라범의 조언을 듣고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틀리게 적은 것이라고 한다. 유바바의 온천장에서 오물신이 목욕을 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오반 한 입과 엽전 한 입으로 당시 오반 한 입의 가치는 약 300만 원 정도였다고. 센이 오물신의 몸에서 자전거를 빼내는 장면은 미야자키가 강을 청소하다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하며, 당시 강에서 자전거를 빼낼 때 투입된 인원은 약 10명 정도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치히로와 린이 먹고 있는 음식은 암만이라는 중국식 판만두이며, 치히로는 온천장의 세계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고용기간이 지나면 린과 함께 가게를 차릴 생각이었다고 한다. 유바바의 사업장에서 깽판을 치던
살던 가오나 씨는 자신감도 없고 그저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일본의 직장인들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며 유바바가 가오나 씨에게 마법을 쓰는 장면은 드래곤볼의 에너르기 팔을 오마주하였다고. 여담으로 가오나 씨의 성우를 맡은 나카무라 아키오는 가오나 씨의 대사가 신음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꽤나 고생하였다고 한다. 유바바의 아들로 등장한 보우의 성우는 카미키 류노스케로 영화 개봉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다고. 보우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녀배달부 키키에 등장하는 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제니바에게서 하쿠가 훔쳐온 도장은 계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유바바는 이 도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종업원들을 평생 노예처럼 부릴 심산이었다고 한다. 하쿠가 마법을 쓸 때 날리는 이 가루는 자신의 비늘이라고 하며 그의 본 모습은 도마뱀, 구렁이, 장어. 개의 모습을 인용하여 그려졌다. 샌이 제니바에게 가기 위해 몸을 실은 열차는 은하철도의 밤을 오마주하였으며 이 열차 안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날 것과 눈이라고 적혀있는 식료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담으로 제니바의 집 근처에서 뛰어다니는 이 램프는 픽사의 로고인 룩소 주니어를 오마주하였다고. 유바바와 쌍둥이로 등장하는 제니바는 기획 당시 유바바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스토리가 변경됨에 따라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유바바의 쌍둥이로 등장하게 되었다. 쌍둥이인 그녀들의 차이점은 유바바는 가슴팍의 사마귀가 1개, 제니바는 가슴팍의 사마귀가 무려 4개로 이 점을 제외한다면 외관으로 그녀들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온천장으로 돌아온 치히로가 돼지무리에서 자신의 부모가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맞히는 장면은 단순히 머리끈의 힘이나 운이 아닌 치히로가 비현실 세계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후 터널 밖으로 빠져나온 치히로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것 마냥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이며 영화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장면을 본 관람객들은 뭐야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남기기 시작했고 이에 미야자키는 사람의 기억이란 기억해내지 못할 뿐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새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라며 답하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터널 밖에 있던 이 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의 첫 장면과는 다르게 얼굴이 지워진 것을 볼 수 있다.